한국 계절적 특수성으로 분석한 러닝 개꿀팁 살 빼기, 당신의 뱃살이 안 빠졌던 충격적 이유. Y러너 구독자 여러분, 매일 10km씩 땀 흘려 뛰는데도 뱃살이 그대로여서 좌절하신 적 있나요? 내가 덜 뛰어서 그런가 하고 자책하셨다면 당장 멈추세요. 현대사회에서 비만은 심각한 공중보건 과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 많은 분들이 달리기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피트니스 업계가 퍼뜨린 섭취량 대비 소모량이라는 단순한 칼로리 계산법은 이제 낡은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박살 내버릴 겁니다. 특히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에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바로 지금은 꽁꽁 숨겨뒀던 체지방을 폭발적으로 태워버릴 수 있는 1년 중 단 한 번의 황금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최신 진화, 인류학과, 대사 생리학 논문들을 모조리 뒤져 찾아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내이 뛰어도 살이 안 빠지는지, 뱃살을 문자 그대로 굶겨 죽이는 놀라운 인체의 원리인 제약적 에너지 소비 모델과 탄소 및 질소, 재분배 이론이 무엇인지, 가장 자극적이고 과학적인 러닝 살 빼기 개꿀팁을 지금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첫 번째, 지금 당장 뛰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바로 한국의 폼 미친 대사적 해빙기와 미세먼지의 역설 때문이죠. 한국의 러너들에게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현재의 시기는 단순한 기온 변화 이상의 거대한 생리학적 전환점입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 인간의 몸은 본능적으로 에너지를 비축하려 합니다. 겨울철 인체는 추위에 대비해 인슐린 저항성을 일시적으로 높여 지방 축적을 유도하고 신진대사를 에너지 보존 모드로 전환하는 진화적 생존 기제를 발동시킵니다. 하지만 봄이 도래하며 일조량이 길어지고 기온이 상승하면 신체는 이른바 대사적 해빙기를 맞이합니다. 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인체는 다시 인슐린 민감성을 회복하며 축적된 지방을 적극적으로 에너지로 사용할 준비를 마칩니다. 또한 흥미롭게도 아직 서늘한 기운이 남아있는 초봄의 야외 러닝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백색 지방 대신 열을 내어 에너지를 소모하는 갈색 지방의 활동을 촉진하여 신진대사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날씨가 따뜻해지면 겨울철 내내 갈망하던 무거운 고열량 음식에 대한 식탐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심리적 이점까지 제공하죠. 하지만 한국의 봄철 야외 러닝이 마주하는 가장 뚜렷하고 치명적인 위협은 황사와 고농도 미세먼지입니다. 피트니스 업계에서는 이를 단순히 호흡기 자극 정도로만 경고하지만 대사 생리학적 관점에서 미세먼지는 지방 연소의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를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독성 물질입니다. 미세먼지에 단기적으로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세포 내 산화 스트레스가 급증하여 호기성 대사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생리학적 역설이 발생합니다. 평소 규칙적인 지구력 달리기 훈련을 통해 심폐 적응력을 갖춘 러너의 신체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미토콘드리아의 물리적 손상을 방어하고 파괴를 예방하는 강력한 보호막을 스스로 형성합니다. 즉, 꾸준히 단련된 유산소 훈련 자체가 미세먼지가 대사기관을 파괴하는 것을 막아주는 가장 확실한 백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반드시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결코 훈련 자체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신체가 인슐린 민감성을 회복하고 지방 연소 스위치를 켜는 이 거대한 대사적 해빙기의 모멘텀을 타기 위해 달리기를 멈추지 않을 때 겨울철 축적된 지방을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파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 땀 빼면 살 빠진다? 지방 연소 구간의 생리학적 허상에 대해 알아볼까요? 달리기를 통한 체중 감량을 설명할 때 운동 중 소비되는 칼로리와 운동 후 발생하는 애프터번 효과가 자주 등장합니다. 달리기는 심박수를 급격히 상승시키고 격렬한 훈련이 끝난 후에도 몸이 회복하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산소를 소비하며 칼로리를 태우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고강도 훈련이 실질적인 지방 감량을 직접적으로 보장하는가에 대해서는 학계의 논쟁이 치열합니다. 고강도 운동 후 에너지가 고갈되면 지방에서 에너지를 끌어와야 하지만 실제 연구에서는 대사 조절 능력만 향상되고 체중 감소로는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가장 널리 퍼진 오해 중 하나는 심박수 70에서 80% 수준을 유지하는 저강도 훈련이 지방 연소에 최적이라는 지방 연소 구간 이론입니다. 저강도 운동 시 지방을 연료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총 에너지 소비량 관점에서 보면 심각한 함정이 있습니다. 총 에너지 소모량은 에너지 사용률 곱하기 이동 시간입니다. 고강도 훈련은 짧은 시간 안에 압도적으로 많은 총 칼로리를 연소시킴으로써 체지방 감량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연령대별로 가장 효과적인 심혈관 훈련 전략도 전혀 다릅니다. 18세에서 30세 사이의 청년층은 고강도 인터벌 훈련, 즉 히트 운동이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지방만 타격하는 데 가장 효율적입니다. 31세에서 40세의 중년층은 관절 건강과 훈련 유지를 위해 고강도와 중강도 훈련을 적절히 섞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41세에서 60세 사이의 장년층은 고강도 자극에 대한 회복력이 떨어지므로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중강도 지속 훈련이 최적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세 번째, 아무리 뛰어도 안 빠지는 진짜 이유. 인체의 대사적 천장 제약적 에너지 소비 모델입니다. 달리기 거리를 2배로 늘려도 체중계가 미동도 하지 않는 모순 많이들 겪어보셨을 겁니다. 듀크 대학교 연구진이 아프리카의 수렵 채집인 하드자 부족을 연구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매일 4시간에서 6시간씩 사냥을 위해 걷고 뛰는 이 부족의 하루 총 에너지 소비량이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있는 현대 서구인들과 완전히 동일했다는 겁니다. 이는 인간의 신체가 신체 활동량과 무관하게 하루 에너지 지출을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하는 대사적 천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여러분이 달리기로 1000칼로리를 추가로 소모하려 할 때 몸은 그만큼 에너지를 단순하게 더 쓰지 않습니다. 대신 면역 체계의 염증 반응을 억제하거나 미세한 움직임을 줄이는 등 보이지 않는 생물학적 작용들을 철저히 줄여버립니다. 운동으로 소모된 칼로리의 무려 78%가 다른 대사 작용의 억제로 상쇄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식단은 결코 달리기만으로 상쇄할 수 없습니다. 운동 후 몸은 소모된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 식욕을 폭발시키고 뇌를 조종하니까요. 하지만 달리기가 무용한 것은 아닙니다. 극단적인 다이어트로 살을 뺀 후 요요를 막아내고 감량된 체중을 영구적으로 유지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매일 강도 높은 운동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달리기는 신체의 인슐린 민감성을 유지시켜 인격 칼로리가 지방으로 비축되는 것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네 번째, 핵심 파트입니다. 뱃살을 태우는 게 아니라 굶겨 죽인다. 탄소 및 질소 재분배 이론입니다. 운동 중에 지방이 타서 호흡으로 배출된다는 1차원적인 이야기는 잊으십시오. 고강도 달리기가 체형 변화를 유발하는 진짜 원인은 인체의 핵심 자원인 탄소와 질소의 흐름을 완전히 통째로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고강도 유산소 훈련을 하면 근육 섬유가 찢어지고 숨을 거칠게 쉬면서 기도와 폐의 상피세포에 엄청난 손상을 입힙니다. 인체는 이 손상을 복구하기 위해 비상체제를 가동합니다. 골수에서 유래된 줄기세포의 60% 이상이 오직 폐 조직의 재생을 위해 동원되죠. 이때 근육과 폐를 수리하기 위해 우리 몸의 가장 귀중한 건축 자재인 탄소와 질소가 막대하게 필요해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복부 지방의 아사 현상, 즉 기아가 발생합니다. 운동 후 밥을 먹으면 우리 몸속에서는 영양소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집니다. 파괴된 근육과 폐 조직이 압도적인 우선순위를 가지며 혈류를 타고 들어온 거의 모든 탄소와 질소를 무자비하게 흡수해버립니다. 그 결과 복부 지방은 재생산에 필요한 영양분을 완전히 빼앗기고 보급로가 끊긴 군대처럼 점진적으로 수축하며 굶어 죽게 됩니다. 이것이 고강도 인터벌 훈련이 뱃살을 파괴하는 진짜 과학적 기전입니다. 다섯 번째, 밥 먹고 뛸까 굶고 뛸까. 기회의 창을 지배하는 영양 타이밍. 공복유산소는 인슐린 수치가 바닥인 상태라 지방 산화율을 단기적으로 급격히 끌어올립니다. 대사적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데도 좋죠. 하지만 장기적인 체지방 감량 관점에서 식후 유산소보다 무조건 좋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총 섭취 칼로리가 같다면 결국 감량 차이는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식후 훈련은 더 강한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게 해줍니다. 주의할 점은 본격적인 고강도 달리기에 돌입하면 우리 몸은 소화기관으로 가는 혈류를 차단한다는 겁니다. 밥 먹고 바로 뛰면 음식물이 위장에 멈춰서 소화불량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근육과 폐가 가장 굶주려 있는 최적의 기회의 창을 공략하려면 달리기 종료 후 30분에서 60분 이내에 소화 흡수율이 높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섭취해 조직 재생 스위치를 켜야 합니다. 여섯 번째, 마인드셋과 미세 습관. 100파운드를 감량한 러너들의 멘탈 리모델링. 아무리 생리학을 알아도 의지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45kg 이상 초고도 비만을 탈출해 마라토너가 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거창한 식단보다 일상 속 미세 습관을 통해 혈당을 통제했다는 겁니다. 식후에 바로 눕지 않고 10분이라도 가볍게 걷기, 포만감이 80% 찼을 때 숟가락 내려놓기 같은 것들이죠. 식후 걷기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를 막고 인슐린 농도를 낮게 유지해 하루 종일 지방 분해 스위치가 꺼지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나는 살을 빼야 해라는 강박에서 벗어나
나는 운동선수고 러너다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뇌에 심었습니다. 이 정체성이 자리 잡으면 폭식 같은 자기 파괴적 행동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수십 년간 담배를 피우다 달리기를 시작한 사람이 폐포가 재생되면서 인격 영양분이 복부 대신 호흡계통으로 맹렬히 유입되어 급격히 살이 빠진 사례도 이를 완벽히 증명합니다. 마지막 결론, 올봄 절대 실패 없는 체지방 파괴 5단계 마스터 플랜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운동 강도를 전략적으로 파동화하세요. 매일 똑같은 페이스로 뛰지 말고 주 1회에서 2회는 심장이 터질 듯한 고강도 인터벌 훈련을 섞어 복부 지방으로 가는 영양소를 차단하십시오. 둘째, 달리기로 다이어트를 보상받으려 하지 마세요. 뛰었으니까 피자 먹어도 되겠지 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깨끗한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인슐린을 통제해야 합니다. 달리기는 다이어트로 인한 기초 대사량 저하를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셋째, 한국의 봄철 대사적 해빙기를 극대화하세요. 미세먼지가 두렵더라도 KF80 이상 마스크를 끼고 밖으로 나가 달리십시오. 이 계절의 흐름을 역이용해 훈련 빈도를 유지하는 것이 다이어트의 핵심입니다. 넷째, 운동이 끝난 후 30분에서 60분 사이에 골든타임을 지배하세요. 고강도 운동 직후 위장을 비워두었다가 운동이 끝난 골든타임에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폭격하듯 투입해 복부 지방을 굶겨 죽이세요. 다섯째, 저녁 식후 가볍게 걷고 야식을 금지하는 혈당 안정화, 미세 습관을 일상화하세요. 인슐린이 높으면 지방은 절대 타지 않습니다. 달리기를 통한 체질량 감량은 인체의 진화적 생존 본능과 벌이는 고도의 화학전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과학적 비밀과 한국의 계절적 모멘텀을 무기로 삼아 정체기를 돌파하고 당신의 몸을 완벽하게 리모델링해 보시기 바랍니다. Y러너가 언제나 여러분의 달리기를 응원합니다.